다자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HSK 전문 강사 한국인 리우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그 다음에 이 중국어 어휘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저 리우와 함께 멋지게 재밌게 중국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어란 어떤 언어인지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우리가 왜 어휘학습을 중시해야 되고 어휘학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중국어란 어떤 언어냐? 자, 여러분들 이 단어는 다 알고 계실 건데 치, 먹다라는 단어죠. 치, 그죠? 그러면 이 먹다라는 단어가 영어에서는 뭐 제가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닌데 eat, ate, eaten 뭐 이렇게 막 변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말은 먹는다, 먹겠다, 먹을 것이다, 먹었니? 이렇게 변하죠. 그렇지만 중국어는 그대로 치가 변하지 않아요. 이게 가장 큰 특징이죠. 단어의 형태 변화가 없다. 이것만큼 언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쉬운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을 하는데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언어는 바로 중국어입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네, 물론 여러분들은 지금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랑 같이 공부를 하고 나면 맞네, 중국어 제일 쉽네 하는 게 나오는 거죠. 자,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두 개의 문장을 가져왔습니다. 자, 중국어라는 언어는 사실은 어법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어의 형태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럼 중국어라는 언어는 문장을 어떻게 만드냐? 바로 단어들의 위치를 가지고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 중국어라는 이 언어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 단어들의 위치, 단어들의 순서가 제일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똑같은 글자인 이 시앙이라는 이 글자가 문장에서 위치가 달라지죠. 그러면 당연히 그 단어의 의미도 달라지거든요. 그것만 볼 줄 알면 돼요. 자, 我想去. 자, 이거는 뭡니까? 취라는 동사 앞에 있는 이 시앙은 일단 조동사라고 하고 뭐뭐 하고 싶다 이렇게 공부를 하죠. 그죠? 그래 나는 가고 싶어. 我想去. 근데 我想你, 我想你. 네, 이거는 이제 니라는 명사가 목적으로 와 있죠. 대명사가. 그러면 이제 이 시앙은 조동사가 아니고 일반 동사. 그리워하다, 생각하다. 난 네가 보고 싶어. 난 네가 그리워. 난 네가 생각나. 예. 그래서 我想你, 我想你. 이 연애할 때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예, 이런 건 잘 외우죠. 그래서 我想去, 我想你. 중국어라는 언어는 이렇게 문장 내에서 이 위치에 따라서 이 결정되는 단어의 위치에 따라서 그 단어의 의미가 결정되고 문장이 만들어지는 언어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 그래서 단어가 제일 중요하다. 중국어라는 언어는 단어만 잘 어휘양만 늘려놓으면 금방금방 늘어나는 그런 언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단어를 어떻게 외워야 되냐? 먼저 중국어라는 이 한자의 특징. 그러니까 이제 초급자들이 중국어 어려워요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바로 한자에 익숙치 않아서 어려운 거고, 두 번째는 바로 성조 때문에 어렵지만 이 두 가지만 극복해내면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언어가 되는 거죠. 저는 거기서 여러분들의 그 한자 어휘 학습을 제가 책임져 드립니다. 여기 보면 중국어라는 이 단어는 한자고, 그래서 한자가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그 쯔도 결국은 부수와 부수가 합쳐져서 먼저 쯔를 만들어냅니다. 중국어에 물론 한자의 부수는 214개, 그게 이제 영어의 알파벳, 한국어의 뭐 자음 모음과 같지만 그 214개를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자주 보이는 것들만 여러분들과 같이 먼저 학습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바로 부수와 부수가 쯔를 만드는 예를 들어보면, 얘는 먹는다라는 이 먹는다라는 단어가 왼쪽에 부수로 붙을 때 이렇게 모양을 띄고요. 파는 바로 이 발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중국어라는 언어 자체가, 한자 자체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게 의미와 그 다음에 발음 부분으로 합쳐져서 하나의 단어 판이 나오고, 의미는 밥이란 뜻이 나오잖아요. 판, 이 단어가 나오죠. 판, 그죠? 밥.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자를 볼 때는 좌우를 이렇게 분리해서 좌우를 뜯어서 보시고 위아래를 뜯어서 보시는 그런 연습을 해주시면 한자를 기억하기가 쉬워집니다.
뭐라고요? 기억하기가 쉬워진다고. 그래서 판자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걸 딱 해놓으면 이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 와, 잊어버려라 해도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이 막 꿈속에서 나타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면 좋죠. 그리고 이 쯔와 쯔가 만나서 츠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이 과정을 다 빼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츠만 단어만 열심히 외우는데, 예를 들면 보세요. 빙샹. 자, 빙샹이라는 단어는 냉장고라는 뜻입니다. 빙샹 일성일성. 그래서 빙샹 냉장고, 빙샹 냉장고. 막 A4지 한 장 써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물론 냉장고니까 뭐 쉽게 외워질 수도 있겠지만 꿈속에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 단어를 외우는 방법은 바로 한자 한자를 이해하는 거죠. 바로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 바로 쯔학습입니다. 어휘 학습의 최고, 바로 쯔학습. 이거는 뭐 이 중국인들이 원래 그렇게 하거든요. 이 삥은 얼음을 뜻하고 샹은 상자거든요. 그래서 얼음과 상자가 만나서 얼음 상자, 바로 냉장고가 되는 거죠. 이렇게 중국어를 한자 한자 뜯어서 그 뜻이 나왔구나. 왜 냉장고란 뜻이지? 삥자 알고 시앙자를 알아서 이해하면 어떤 이로운 점이 있냐? 바로 쯔학습을 해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 단어 암기가 쉬워지고 장기 기억이 가능하다. 막 꿈속에도 나타난다니까요. 그 다음에 모르는 단어를 만나도 뜻을 유추할 수 있는 거, 이게 최고예요. 그래서 중국인들 자체가 즈디엔 자체를 몰라요. 중국인들이, 일반인들이 즈디엔 이런 거 안 봐. 중국인들은 즈디엔을 봐요. 신화 즈디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옥편처럼 얇죠? 그 쯔를 가지고 모든 단어를 막 무한대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중국인들도 이렇게 쯔 학습을 하기 때문에 그 나라 사람들이 하는 걸 우리가 흉내내야 되는 게 언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쯔 학습을 하는 거다. 처음에는 더디 갈 수도 있죠. 막 단어만 외운 친구들보다 난 이거밖에 모르는데 저 친구는 막 엄청나게 단어량이 많아요.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중급부터는 여러분들이 이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그냥 조금만 하고 말래요. 니하오마 이것만 하고 니 치팔러만 하고 나는 중국어 안 할래요 하는 사람들은 뭐 제 강의가 그렇게 필요 없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맨날 그놈 밥 먹었냐만 하고 살 거 아니면, 그죠? 중급의 이상의 대화를 하고 중급 이상의 언어를 할 거면 제가 가르쳐준 대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깁니다. 아시겠죠? 어휘량의 대폭발을 여러분들이 맛볼 수 있습니다. 기대되시죠? 자, 우리 재밌게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자, 먼저 본격적인 쯔 학습을 하기에 앞서서 부수 공부가 중요하죠. 자주 보이는 부수 몇 개를 볼 건데, 이 단어는 이제 의미상으로는 기습, 공장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단어 자체도 뭐요? 창, 단독으로 쓰이죠. 공장이죠. 그리고 뭐 간이 건물이란 의미를 가지고서 이제 단어를 만들어내고 쯔를 만들어내는데, 꽁창 단어 만들어졌네요. 공장 해볼까요? 꽁창 시작. 꽁창 시작. 꽁창. 네, 여러분들 지금 이 동영상을 보고 영상을 보는 분들은 이제 혼자서 하는 거니까 막 읽어요. 알겠죠? 소리 내서 강의를 들어야 돼요. 특히 어휘학습은 그래요. 창자 시작. 창자. 네, 공장과 집이 붙었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공장이고 또 제조업자. 공장, 제조업자 이런 뜻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글자는요, 이 부수는 따오라는 칼이 오른쪽에, 글자 오른쪽에 붙었을 때 형태인데요. 칼과 관련이 있겠죠. 자, 이 단어 여러분들 꾸아입니다. 네, 아시는 분도 계시겠죠. 꾸아 시작. 꾸아. 네, 이 단어는 주로 여러분들이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이렇게 바람이 불다라는 뜻으로 많이 알고 있지만 1번 뜻은 바로 칼날로 깎다. 왜? 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제 초급 뜻은 이 단어로 많이 써요. 꽈펑 시작. 꽈펑 시작. 꽈펑 바람이 분다. 네. 네, 너무 많이 하면 지겨우니까 안 할게요. 꽈펑 바람이 분다. 그 다음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중급 이상의 이 단어를 공부하면 이 단어가 나오죠. 꽈후즈 시작. 꽈후즈. 이게 뭐냐면 이제 수염을 깎다는 뜻이 나와요. 수염을 깎다. 근데 사실 남성들은 수염을 매일같이 깎다 보니까 이 단어를 빨리 배우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매일같이 꽈후즈 해줘야 되니까 해볼까요? 꽈후즈 시작. 꽈후즈. 이게 바로 수염을 깎답니다. 자, 이거는 사람 인자가 왼쪽에 붙었을 때 사람과 관련돼 있죠? 뭐 이건 간단하니까 니, 당신. 그 다음에 타,
그 사람 다 대명사들 네, 언급됐고 그 다음에 이거는 팔자잖아요. 빠인데 사실은 양쪽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나누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나누다라는 의미. 그래서 꽁 하면요. 이게 지금 나눠져 있는 건데 그래서 공공의 자 공공의 것을 공평하게 나눈다. 두 가지 뜻을 같이 외워도 되고요. 뭐 세계 공통이라는 뜻도 있는데 1, 2번 뜻이 많이 쓰이죠. 그래서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공공 시작 공공 그러면 공공의 이라는 뜻이 나오고 여러분들 공공치처 하면은 치처가 자동차니까 공공의 자동차 같이 쓰는 자동차니까 이게 바로 버스가 되는 거죠. 해볼까요? 공공치처 시작 공공치처 시작 공공치처 네 중국어는 좀 톤이 높아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식당 같은 데 가면은 저 옆에 중국인 있다 그러면 막 엄청 시끄럽게 들리잖아요. 이게 중국어 톤들이 막 높아요. 일성도 있고 사성도 있고 막 싸우는 것 같죠. 예, 여러분들도 크게 해야 돼요. 중국어는 크게 아시겠죠? 제가 막 다 들리게끔. 자, 그 다음에 공평, 네, 공평하다는 뜻도 있어요. 공평 시작. 공평 우리나라 한자와 같네요. 그 다음에 이 공, 아까 공공할 때 공짜인데 공유하다, 공통의 이런 뜻도 있지만 이 단어는 사실 부사로 많이 쓰여요. 전부 모두 앞에다가 한일자를 붙여서 이공, 예, 이공 하면 모두 합해서 多少钱 얼마입니까? 여러분들이 중국에서 물건 몇 개 사고서 딱 계산할 때 이공 多少钱 이공 多少钱 이 말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이거는 이제 사람의 두 다리 모양인데요. 시엔 시작 시엔 뭐 품사는 앞이란 뜻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부사로는 먼저인데 부사가 많이 쓰이죠. 부사가 시엔이라는 단어는 부사로 많이 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품사를 같이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아까도 말했지만 중국어라는 언어는 단어 형태 변화가 없기 때문에 문장에서의 위치에서 모든 게 결정되기 때문에 품사를 가지고 문장에서 이 단어를 어디다 위치시킬 것인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초급 때부터 품사랑 같이 공부를 해둬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너 먼저 가. 你先走吧. 너 먼저 가. 你先走吧. 너 먼저 가라고. 你先走吧. 알겠죠? 아니 공부하세요. 가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숑 시작. 숑. 네, 형이란 단어죠. 숑. 예, 예, 다리가 먼저 나왔다 이거죠. 그래서 동생도 있어야 되죠. 예, 띠디잖아요. 그래서 형제 하면은 숑디 시작. 숑디 시작. 숑디. 예, 형제. 그 다음에 이거는 이 얼음을 뜻합니다. 이 부수가 들어가면 얼음과 관련이 있는데 원래 이게 세 개가 있으면 물인데 그 중에 하나 빠져서 얼음이 된 거죠. 그래서 자, 얼음이 들어가서 이 단어는 춥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렁 시작. 렁 춥다 차다 이런 뜻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단어 자체는 물하고 같이 얼음과 물이 붙어서 결국은 얼음 빙 시작. 빙. 예, 물론 얼음이니까 차게 하다는 동사도 있죠. 주로 명사로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옌이라는 말씀, 말과 관련된 이 부수죠. 왼쪽에 쓰입니다. 자, 이거 볼까요? 화 시작. 화 그러면은 말 혹은 이야기 이런 뜻이죠. 그러면 말하다라는 동사는 뭘까요? 네, 슈어. 그렇죠. 슈어 시작. 슈어. 네, 그러면은 슈어화 이렇게도 쓰겠죠. 방금 전에 배운 화라는 이 명사를 동사 뒤에 쓰면 목적어니까 말을 하다. 슈어화 시작. 슈어화. 네, 상대방이 잘못을 해서 막 하면은 이렇게 쭈뼛쭈뼛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막 화내는 사람이 니 슈어화야, 니 슈어화야, 아 말하라니까 막 하고 예, 이렇게 싸울 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언덕과 관련돼 있는 부수인데 왼쪽 오른쪽에 쓰입니다. 자, 인 시작. 인. 네, 흐리다. 예, 오른쪽에는 달이 있어요. 달이 언덕에 걸리면 흐리죠. 그래서 흐리다. 자, 인 그러면 흐린 날씨 하면 뭐가 될까요? 네, 이렇게 됩니다. 인티엔 시작. 인티엔 시작. 인티엔 시작. 인티엔. 예, 따라 읽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따오 칼도자. 아까는 오른쪽에 쓰인 거 배웠는데 이번에는 그냥 통으로 어떻게 들어가냐? 펀. 네, 펀 위에는 나누다란 이 펀이 있고 이게 부수가 있고 밑에 칼. 이거 마찬가지로 칼로 나누는 건데 그래서 나누다란 뜻과 분리하다. 나누면 분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죠? 나누면 분리가 된다. 자, 그러면 어떤 단어 하나 배우냐면요. 자, 이 단어. 자, 分手 시작. 分手. 자, 손을 분리시키는 거죠. 잡고 있던 손을 놓고 서로 분리되니까 헤어지다. 주로 헤어지는데 누가 헤어지냐? 연인이.
네, 여기 이렇게 연인이 헤어질 때 쓰는 단어네요. 연인이. 응? 그리고 이렇게 잡고 있던 손을 놓는 거거든요. 연인이. 그래서 我们分手吧. 우리 헤어져. 응? 我们分手吧. 알겠죠? 이런 단어는 잘 외워놓잖아요. 연애와 관련된 거. 그죠? 그 다음에 리. 이 단어는요. 힘. 자, 제가 이렇게 힘. 이렇게 힘주는 모습을 이 본뜻 모양인데 이 단어 이 글자 자체는 리죠. 리. 이가 단독으로 쓰이고 부수로도 쓰이는데요. 여기 보면 똥 움직이다죠. 움직이다. 그래서 움직이다라는 단어 나옵니다. 단어를 볼 때는 이렇게 글자를 볼 때는 자꾸 좌우로 봐요. 그래서 왼쪽에 사실 구름인데 구름에 힘을 줘서 움직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머리를 써서 자기만의 학습법을 익혀두시면 좋겠네요. 움직이다. 자, 그 다음에 빤 하면요. 이 힘에다가 이게 어떤 일을 하고 처리하고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막 힘을 써서 땀을 흘리는 거죠. 땀. 그냥 땀이라고 해요. 그래서 빤. 처리하다.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 문장 볼까요? 또 많이 쓰는 거죠. 我该怎么办? 나 어떻게 하면 좋니?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해? 이런 아주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해석 써놓은 거지. 그런 거 안 돼. 그냥 제가 가르쳐주는 언어로 공부하시면 돼요. 상황을 들여야 돼. 제가 그리고 이따 보여주는 예문들은 주옥 같은 예문들이에요. 일상에서 제일 많이 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뭐 일이 터졌어. 我该怎么办? 나 어떻게 하면 좋니? 이거죠. 我该怎么办? 아니면 연인과 헤어졌을 때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체인 거죠. 我该怎么办?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꽁이란 단어인데요. 뭐 의미상 장인. 또 장인어른 그 생각하면 안 돼. 장인은 바로 어떤 기술을 가진 어떤 사람을 말하고 그 다음에 노동자, 노동 이런 뜻이 있는데 이 부수로 쓰일 때 그 단어 자체도 꽁이란 단어로 쓰입니다. 꽁. 그래서 노동자를 꽁ren 시작. 꽁ren 일하는 사람이 노동자죠. 꽁ren 이렇게 단도로 쓰이고 뭐 부수로도 들어가는데 얘는 조금 일하는 것과 상관은 없고 주어 많이 쓰이니까 갖고 왔어요. 근데 부수는 이 꽁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왼쪽이란 뜻이죠. 그 오른쪽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른쪽은 뭐라 그래요? 요. 가볼까요? 그래서 주어요 시작. 주어요. 왼쪽과 오른쪽인데 사실 이 단어는 또 가량 그 다음에 정도 대략적인 어떤 정도 추측을 나타내서 쓰는데 예를 들면 우리 3시 정도에 만나 그랬을 때 3시 정도 3点左右 3点左右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게 많이 쓰이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흙토자죠. 투. 이 단어도 단독으로 쓰입니다. 투. 네, 흙이라는 뜻이고요. 자, 흙과 관련되게 나오는데 이게 두가 왼쪽에 붙었네요. 띠 하면은 육지, 땅 그리고 어떤 지역이라는 뜻이 있죠. 전부 다 땅과 관련이 있어요. 흙과 관련이 있죠. 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더 가볍게 더 하고 조사가 있어요. 조사라는 것은 어떤 도와주는 단어라서 도와주는 품사인데 바로 이 더 가볍게 읽어주고 이제 뭘 도와주냐? 뒤에 있는 동사를 수식하는데 형용사, 명사, 동사들이 동사를 수식할 때 부사가 아니라서 직접 수식을 못해요. 그래서 이 땅지자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조사라고 하고 이때는 띠라고 읽으면 안 되고 더 이렇게 읽는 거죠. 더라고 읽어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띠팡. 아까 방금 땅이란 뜻에서 띠팡 하면은 장소가 나옵니다. 띠팡 시작. 띠팡. 여기 있는 팡은 경소를 읽어줘야 돼요. 띠팡 시작. 띠팡. 오케이. 그 다음에 창 시작. 창. 얘도 장소인데 얘는 단독으로 잘 안 쓰이고 뒤에 다른 단어랑 붙어서 다니는데 방금 배운 띠자랑 붙으면 창디 시작. 창디. 이게 바로 어떤 장소고 운동장이라는 뜻도 있고요. 창디 시작. 창디 쓰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얘는 쇼라는 손이 왼쪽에 붙으면 이 모양으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어를 볼 때, 글자를 볼 때 이 부수가 들어가 있으면 전부 다 이 손동작과 관련이 있는 그런 의미를 갖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따 시작. 따. 예, 치다 때리다. 응? 예, 치다 때다. 내끼 할 때 따죠. 그 다음에 어떤 동작을 하다도 되죠. 그래서 전화하다 그러면 打电话 시작.
打电话 이렇게 들어갑니다. 打电话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그럼 여러분들 하나 재밌는 뜻 하나 볼까요? 여기다가 처를 넣죠. 처 그러면은 打车 시작. 打车 하면 뭐가 돼요? 차를 막 때려? 가서 막 차를 때려? 이게 아니에요. 차를 때린다고 지금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고 이 단어는 택시를 타다 이런 뜻으로 중국인들이 일상에서 많이 씁니다. 打车 야 우리 택시 타고 가자. 我们打车去吧 시작. 我们打车去吧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라도 여기 손하고 관련이 있죠. 잡아당기는 거니까. 끌다 당기다 잡아당기다. 라 시작 라 시작 라. 예. 그 다음에 얘는 풀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 차오 시작 차오 이게 바로 풀이고 그 다음에 차 시작 차도 결국은 이 풀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 하면은 차가 되고 우리가 차를 마시다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네, 喝茶 시작 喝茶 시작 喝茶 시작 喝茶 예, 차를 마시다. 그 다음에 중국의 이제 이 문화는 차와 관련이 있으니까 차 얘기는 잘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 여기 보세요. 입모양을 본뜬 입모양을 본뜬 이 코우가 부스로 쓰면 그냥 입 말하다 이런 것과 관련 있고 먹고 마시고 이런 거 관련 있죠. 자, 치 먹다 왼쪽에 입구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찌ao 이거 부르다 그 다음에 외치다 고함치다 이런 뜻이죠. 찌ao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런 단어가 만들어지는데 찌아오마이 하면은 찌아오마이 소리쳐서 팔다 불러서 파는 거죠. 이게 뭘 뜻하냐면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할머니 시절에 여러분들의 할머님 시절 아주 옛날에는 돌아다니면서 막 팔고 특히 찹쌀떡 사려 찹쌀떡 사려 이런 거 했어요. 골목길 돌아다니면서 특히 밤에 아이스 케이크 해본 사람 같죠? 예. 해보진 않았는데 많이 전 들었어요. 아이스 케이크 네 어렸을 때 보면 골목골목 이런 소리가 많이 들렸죠. 그러니까 뭐 제가 막 나이가 엄청 많아 보이는데 네 맞네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당신의 이름은 뭡니까? 자, 你叫什么名字? 你叫什么名字? 예, 叫가 이때 부르다 이거죠. 당신의 이름은 뭡니까? 뭐라고 부릅니까? 이거는 입구자 같이 생겼지만 좀 더 커요. 그래서 사방을 에워싼 밖에다 쓰죠. 글자 밖에 에워싸서 쓰죠. 구어 시작 구어 예, 국가죠. 국가는 이렇게 영역을 딱 정해 놓으니까 거기에 이제 이게 붙죠. 그러면 구어지아 이게 국가라는 단어죠. 구어지아 시작 구어지아 예, 국가 되겠고요. 자 이것도 사람의 다리 모양을 본뜬 글자인데 그러다 보니까 왕 어디로 향하다라는 동사와 그 다음에 개사 어디 쪽으로 어디를 향해서 사실은 이제 개사가 많이 쓰이죠. 근데 중국어의 개사는요 사실상 동사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개사들의 1번 뜻을 보면 대부분 동사의 뜻을 가지고 있고 다만 일상에서 이렇게 활용하는 게 거의 개사로 많이 쓰이는 거죠. 자 오른쪽으로 돌아주세요. 왕요과이 그러면 왼쪽으로 돌아주세요. 네, 왕조과이 우회전입니다. 왕요과이 시작 왕요과이 여러분들이 중국 가서 택시 탈 때 제일 많이 시후 왕요과이 시후 왕조과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주세요. 왼쪽으로 가주세요. 과이는 이렇게 커브를 트는 거죠. 해봐요. 왕요과이 시작 왕요과이 시작 왕요과이 이런 식으로 외워두시면 되겠어요. 헌 이거는 조금 이제 부수와는 상관없이 그냥 중요해서 나왔는데 부수는 이제 얘인데 매우라는 부사죠. 매우라는 이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뒤에 형용사들이 오겠죠. 그래서 예쁘다, 很漂亮. 근데 이제 중국어의 특징상 꼭 형용사 앞에는 정도부사가 습관적으로 따라붙어 다녀요. 특히 헌이. 그러니까 막 여러분들 막 중국 가면은 你很漂亮 했다고 하면 어머 내가 매우 예쁜가 봐 하고 이렇게 너무 착각은 하지 마시고 그냥 예쁘다 이거죠. 그러니까 중국어도 막 중국인들은 我是韩国人 하는 순간 중국인들이 전부 다 是吗? 你的汉语说得很好 막 다 그래요. 중국인들이 칭찬을 잘해. 그렇다고 해서 어머 나 매우 잘해? 막 너무 그게 아니고 그냥 쓰는 거예요. 很好 그죠? 좋아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개를 뜻하는 쥐니 왼쪽에 붓으로 붙었을 때 이 모양인데 이 개가 지금 앞다리를 들고 있는 거야.
이 보여? 와와 이거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객과나 원숭이과 동물들을 나타 쓰는데 고 시작 고 이거 개죠 개 고. 그 다음에 랑 시작 랑 늑대죠 랑. 늑대가 나타났다. 양치기 소년이 뭐라고 했을까요? 랑라일라 랑라일라 이런 식으로 알겠죠? 랑라일라. 그 다음에 얘는 밥식자 시. 얘가 왼쪽에 붙으면 이 모양을 띱니다. 그래서 밥이나 먹다와 관련이 있죠. 그래서 판 아까 했죠? 판 시작 판. 네, 밥 식사를 뜻하고요. 자, 먹었으니까 배불러요? 빠오 시작 빠오. 예, 배부르다. 예, 빠오 배부르다. 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지붕 모양을 붙든 건데 이 단어 자체도 단독으로는 뭔 뜻이 돼요? 꽝이라는 그죠? 꽝이라는 넓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집이라는 지붕의 모양을 뜻기 때문에 집하고도 관련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집에 있는 나무, 침대네요. 그죠? 침대, 주황, 시작, 주황. 여러분들이 뭐 경험을 할 일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국의 그 5살짜리쯤 되는 애들이 글자를 우리가 한글 배우듯이 중국 애들도 글자를 이제 배우는데 그럼 이 글자를 배울 때 어떤 식으로 배우냐 그 꼬마 애들이 바로 이렇게 배우더라고요. 이제 이거하고 할머니들이 엄마들이 광즈下面 이거 木字是什么呀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중국인들도 광즈 下面 이거 木字是什么呀 그러면 애들이 촤 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를 해요 중국인들도. 그래야 이게 효과적인 학습법이니까 그걸 제가 전도하려고 하는 거죠. 잘못된 이 한자 학습법을 버리고 저와 함께 올바로 그리고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쉽게 기억을 한다라는 거죠. 주황을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 중국인들도. 자, 그 다음에 띠엔 이게 가게 상점이라는 뜻이죠. 띠엔 시작 띠엔. 그 다음에 얘는 물숫자 쉐이가 왼쪽에 붙어 있을 때 형태죠. 물과 관련이 있죠. 짱 시작 짱 하면은 강이죠. 강. 그 다음에 지오 시작 지오. 술. 자, 술을 마시다 허지오 시작 허지오. 아까 허차 했듯이 술 이런 단어는 뭐 여러분들이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맨날 먹는 게 술이니까. 그죠? 지오. 그 다음에 얘는 마음 신이 왼쪽에 붙었을 때 이런 형태를 띱니다. 마음이나 생각과 관련이 있죠. 망 시작 망. 바쁘다인데 사실은 마음이 바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니하오마 그 다음 문장 배우는 게 뭐야? 니망마 니망마. 중국인들의 인사법이에요. 응? 이제 보통 야 요즘 어때? 바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요즘 어때? 이거를 얘네들은 니망마 이렇게 안부 인사를 묻는 거죠. 망.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지붕이 덮여 쓰여져 있어요. 지붕이. 그래서 집과 관련돼 있는 단어인데 지야. 그래서 나오죠. 지야 시작 지야. 그 다음에 집에서 여자 말을 들어야 편안해지죠. 집안이 편안해지죠. 그 여자는 바로 아내. 집에서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돼. 엄마 말 잘 들어야 집안이 편안하다니까. 그래서 안 시작 안. 네, 편안하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얘는 시험시험 가다 달리다 이런 부수인데 이 부수도 참 많이 보이죠. 자, 찐 시작 찐. 가깝다라는 단어네요. 가깝다. 가까운 것도 가는 것과 관련이 있으니까 이게 부수가 붙었고요. 찐 시작 찐 가깝다란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 상당히 빠르게 쓱 지나왔지만 이미지 그리고 이해를 시켜드리기 때문에 지금 머릿속에 막 잔상이 남아있어요. 이때 다시 한 번만 반복해서 보세요. 뭐 억지로 막 엄청 막 애우려고 하지 마시고 시간차를 두고 반복해서 보는 거. 이게 최고의 공부법이에요. 아시겠죠? 시간차를 두고 반복해서 본다. 그리고 몇 번씩 써본다. 이게 부수를 가지고 쓰기 때문에 기억도 잘 되고 바로 여러분들은 저 리우와 함께 최고의 학습법으로 중국어를 정복하기로 마음먹었죠? 같이 우리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끝날 때 인사 어떻게 해요? 자, 이제